자, 그러면 제55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에 대해서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탐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양심은 현 존재를 열어 밝히며 여러 밝혀져 있음으로써 거기에 존재를 구성하는 실존론적 현상들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은 처해 있음이나 이해나 말 빠져 있음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론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의 본래적 존재라는 점에서 여러 밝혀져 있음을 더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는 말과 양심까지의 어떤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는 거죠. 이 세계 안에 이제 자기가 있죠. 자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 밝혀져 있음과 발견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타인과는 공현존재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이렇게 이제 현존재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러 밝혀져 있음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 밝혀져 있다는 겁니까? 바로 처해 있음, 이해, 말, 빠져 있음. 이라는 식으로 이제 안에 살고, 이게 이제 뭐였죠? 내 존재였죠. 내 존재. 내 존재 자체였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처해 있음, 이해, 말, 빠져 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일부에서 많이 이제 그 1편에서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본래적이고 비본래적이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이걸 파악하게 되면 뭐하고 있는 양심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더 근원적으로, 더 본래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구조는 똑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밝혀져 있음을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밝혀져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선대개란 말은 이제 일상성을 말하는 거죠. 현 존재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존재 가능을 열어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본래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내던져진 존재자로서 기분에 잡혀 있으면서 처해 있는 이해 가운데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성과 잡담에 자신을 상실해서 그들 자신의 말을 듣는 가운데 고유한 자기를 드러넘기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존재의 대체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1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뭐 본래적이거나 비본래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2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체성과 본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2장부터는 본래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비본래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유한 자기는 들어넘긴다는 말은 자기 말은 이제 그냥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래적으로 되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임이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 이야기를 안 듣고 부름을 들어야 된다. 양심의 부름. 이 부름은 잡담하고는 다르죠.
잡담에 빠져 있는 상실된 들음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들의 어떤 잡담 가운데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존자에게 부르는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양심을 법정으로 표상했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식의 표상이 아니라 양심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부름이란 말에 이제 루프라고 하는 말에 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측면과 연결되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이 부름은 말은 말인데 음성적 발성이 본질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은 좀 특별한 면이 있죠. 말 안 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양심의 부름은 일단 부름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이제 부름이 말이라고 하면서 말과 관련된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혹시 하이데거가 말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그 보위버가 있죠. 이걸 이제 벨레데테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말하는 거죠. 대상. 말의 대상. 망치. 그리고 이제 보포원 있죠. 겔레데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 그리고 미타일룽 있죠. 이것은 이제 그 함께 나눔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게 전달이란 말인데 하이데거는 여기에 하이픈을 하나 꺼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쉐어링 한다는 거죠.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명이 있는데 백훈 등 이것은 이제 그 기분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존재 시간에서 뭐 이 말의 이런 기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양심도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하고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양심의 부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벨레데테 대상은 현존자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구와 이렇게 이제 접촉하게 되느냐? 그들 자신이 이 말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말을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부르는데 그들 자신에게 양심이 부딪혀가지고 그들 자신을 불러낸다는 거죠. 어디로 불러내느냐? 바로 고유한 자신에게로. 그래서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제 불러내시는 것이 양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자신이 그들로 살아가는 자신이 고유한 자신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에서 말의 내용, 이제 겔레데테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양심은 부름받는 자에게 말할 때 내용이 없어요. 망치가 무겁다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부름에는 말의 내용이 없고 그저 뭐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해로 부르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식의 양심은 니체의 어떤 이제 좌우명이라고 하죠. 너 자신이 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들 자신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양심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러서 고유한 자신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름에는 발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낱말로 될 필요도 없어요. 양심은 침묵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발성된 말로 말이 안 돼도 바로 그러한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부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것입니다. 자녀가 크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허무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자녀 잘 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면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분이 진짜 자신이 되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간과하게 되니까 그걸 억누르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여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침묵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